먼저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직접 나오셨어요. 이준식 부총리님께서 이 자리에 직접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이 토크 콘서트가 벌써 15회째를 맞고 있는데요. 부총리님께서 직접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강원도가 지역이 하도 넓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도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점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자유학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범 운영을 해왔고 그 시범 운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유학기제라는 것이 한 학기 동안 오후에는 교과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혹시 학력 저하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좀 해소시켜 드리고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준식 부총리님께서 오늘 충실한 답변을 또 해주실 겁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부총리님을 뵀는데 제가 직업이 아나운서인데 목소리가 워낙 좋으셔서 아나운서가 주눅이 듭니다. 과연 자유학기제가 우리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고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동안에 이제 우리 교육 시스템이 어떤 지식의 전달에 치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학부모님들 다 그런 교육 시스템을 경험을 하셨을 텐데 그러한 공부라는 것이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생각 없이 주로 이제 여기 학부모님은 또 그 부모님들이 하라는 대로 아마 따라서 하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 조인주 학부모님도 학생이 자유학기제 하고 나서 12시나 돼야 들어온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마 어머님이 공부를 시켜서 그렇지 본인이 12시까지 공부하고 싶어서 왔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최근에 알파고하고 이제 이세돌 구단의 어떤 대국을 보셨겠지만 앞으로의 우리 미래의 어떤 인재상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식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나와 있고 앱에서도 찾을 수 있고 문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자기의 전문성으로 이제 만들고 그로부터 무엇을 스스로 할 수 있나 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는데 요새는 아는 것이 힘이 아니고 아는 것으로 무엇을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나 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이면 사회에 나갈 때까지 10년 후가 됩니다. 그럼 10년 후에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이 아는 사람을 가치를 더 두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그런 창의력과 어떤 도전 정신, 그 다음에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통찰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사회가 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갖춰지는 것인가 하면 밖에서 다른 사람이 주입한다고 해서 갖춰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생각하고 책을 읽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훨씬 더 많이 할애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님들이 교육하는 것은 좋은 대학에 우리 아이를 입학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다 공통적인 희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학도 좀 있으면 이제 우리 권호연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원하는 인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달라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그러한 미래의 인재 교육을 실현할 수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학기가 뭐 한 학기 한다고 해서 진로를 뭐 결정할 수 있겠는가 하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뿐이 아니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자유학기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부총리께서 해주셨고요. 부총리님, 지금 저 최근에 자유학기제 잘 시행되고 있는지 여러 학교들을 쭉 방문해 보시고 이러셨는데, 지금 학부모님이나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잘 된다고 느끼셨어요? 제가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이제 현장을 여러 군데 학교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제 아까 그 유문아 선생님 잠시 말씀하셨지만 학교 교실 모습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교실 수업이라는 것이 선생님의 일방적인 어떤 그 주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도하는,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수업으로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조는 학생은 당연히 없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자기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어떤 흥미를 유도해내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학교 수업에 대한 행복감을 드디어 느끼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선생님들께서는 사실상 이제 자유학기제 수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수업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 더 시간을 이제 투입하고 같이 학생과 선생님이 혼연일체가 돼서 같이 수업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력 저하에 대해서 또 우려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상 보면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방문했던 대구 동부중학교에 가봤었는데, 거기에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하나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수학 과목도 성적 우수자가 13%였는데 자유학기제를 하고 나서 33%로 대폭 늘어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피사의 그 학력 측정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가 항상 수학, 과학 이런 쪽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지만, 그 다투는 상대가 유럽의 그 핀란드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느끼는 행복감이나 만족도에서는 그 OECD에서 거의 꼴찌 수준임에 비해서 핀란드는 학생들이 성적도 우수하지만 행복감도 1, 2위를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그 학생이 스스로 자기가 찾아서 공부를 할 때 성적도 좋아지고 만족감도 높아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자유학기를 전면 시행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강원도처럼 이 농산 어촌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농산 어촌의 체험 학습을 좀 더 잘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체험 버스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버스가 학교를 찾아가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김제에 있는 학교에 한번 가봤었는데, 그 근처에 이제 군산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버스에다가 컴퓨터 한 20대 정도,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터 한 대여섯 대를 싣고 직접 학교에 와서 교실에 설치를 하고, 학생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을 3D 프린터에 연결해서 3D 형상을 만들고 하는 이런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장해서 그러한 그 진로 체험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얘기해도 됩니까? 네,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자유학기제라는 게 진로 체험 학습에 치중된 것이 아니고 이러한 그 진로 체험 학습의 어떤 프로젝트 베이스된 어떤 그 수업 방식들이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이 좋아하니까 일반 교과에서도 이러한 수업 방식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융합 교육에 대한 영상을 보셨겠지만 이제는 교과목의 구분이 애매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과목인데 선생님들이 복잡하게 뭐 칠판에 문제 내고 풀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수학 선생님이 이제 지금은 한 교실에 한 30명 정도 학생이니까 대여섯 명씩 그룹을 이렇게 짜서 그룹별로 어떤 유명한 수학자의 이름을 대고 그 수학자에 대해서 각 그룹별로 공부를 해라. 그럼 이 학생들이 인터넷 들어가든지 어디 뭐 책을 보든지 정보를 다 수입하고 그 수학자의 일생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수학자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그런 수학 이론을 만들어내는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고 글로 써야 되는 거죠. 국어죠, 국어. 글로 쓰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나와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프리젠테이션도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어떤 그 컴퓨터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하고 이런 수업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달라진 수업 모습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재밌어하고 그래서 수학에 대한 흥미를 갖고 그러니까 수학이 쉬워지고 수학 성적이 올라가고 이제 그러한 연쇄적인 효과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학력이 저하될까 하는 걱정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가 학력이 저하될까 봐일 텐데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학기 동안 배울 진도 후딱 나가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서 성적 쫙 나오고 이런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지금 부총리님이 말씀하신 그 이 수학 자체를 심도 있게 쭉 한번 정리해 보는 공부 방법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두려움이 물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질문을 부총리님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고등학교에 가면은 다시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되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우려,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는지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학력에 대한 이제 학업 성취도에 대한 우려가 이제 많으신 게 사실인데 사실은 그 남이 시켜서 하는 거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하고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수한 인재라고 했을 때 과연 그 교과목에서 시험을 잘 봐서 성적이 높은 학생이 우수한 인재인가? 이거는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각 다른 특기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 교과목 수업을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학생도 물론 우수한 학생이지만 성적이 나쁘다 하더라도 다른 소양을 재능을 갖고 있는 학생 역시 얼마든지 우수한 학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에 금방 그 권호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입시가 상당히 그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양대학교의 입학처장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한양대학교는 합격을 하려면 그 내신 성적이 1등급 아니면 2등급이라야 된답니다. 그런데 5등급을 뽑았답니다. 5등급을 어떻게 뽑았느냐? 생활기록부에 딱 선생님이 쓰신 한 줄을 보고 뽑았다. 그 한 줄이 뭐냐? 이 학생은 학교 다니는 동안에 자폐 학생을 자기 짝으로 해서 돌봐줬다. 그래서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그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확인하고 뽑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그 학생이 그 학과에 원하는 학과에 들어와서 상당히 그 잘 적응하고 성적도 우수하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러 학부모님들 중1인데 이제 대학 갈 때면 대학 입시가 어떻게 더 변해 있을지 아마 훨씬 더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과 성적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학원에도 보내시고 하겠지만 학원의 어떤 그 불안을 조성한 학원의 어떤 그 마케팅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시는데 학원에서 가르치는 거 학교에서 다 가르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우수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원에 가봐야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반복입니다. 반복. 뭐 새로운 거 가르쳐 주는 거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한 반복 수업밖에는 아닙니다. 그런 시간 동안에 자녀들한테 좋은 책을 읽게 하고 좋은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그런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키워주는데 오히려 투자를 하고 그런 시간을 할애해 주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자유학기제 한 학기만 하고 말 건가, 고등학교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이제 대학 그 입시 전형 방법도 바뀌고 지금 또 교육부에서는 이런 자유학기제를 좀 더 확산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맞춤형 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유학기제 활동이 그런 교과 수업의 모습이 고등학교로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제 생각에 이미 자유학기제를 거친 학생들 스스로가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지금 형태의 주입식 교육을 아마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통해서 오히려 교육에 변화가 일어나고 학생들이 교육의 변화를 주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력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계성에 대한 우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님께서 얘기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부총리님 말씀을 듣고 오늘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시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는 조그만 변화로 시작했지만 이제 우리 교육 전반에 어떤 그 개혁을 가져오는 소중한 어떤 그 교육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우리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번에 이제 8월달에 국제 그 교육학회에 가서 우리 자유학기제에 대한 그 소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정도로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 하는 이 교육이 알려지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유학기제는 당연히 잘 지속이 돼야 되고, 또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완전한 것은 아니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교육부가 교육청과 함께 개선해 나감으로써 우리 학부모님들이 정말 행복한 자녀의 모습들을 대하실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저 사회자께서는 앞에 없는 게 좋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가치 있는 게 행복한 시간이다 하는 것을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